자,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법제론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편히 쉬셨나요? 자, 이제 새롭게 이제 충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앞전 시간에는 이제 영국,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워포인트로 제가 띄워놓고 강의를 하고요. 또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게 여러분 언제일까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기게 된 것은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그러면은 정식으로 말하면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1번 그 일제강점기와 미국의 미군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좀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우리가 1910년 대한제국이 그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됐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우리가 식민지 지배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1910년부터 45년 해방되기까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때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본 구호법이라는 것이 192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일본 구호법이 제정된 그 원흉이 돼서 제정된 1944년도에 조선구호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944년 조선구호령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944년도의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1944년 조선구호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이제 사회복지법에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 야만족 침략자인 일본은 내선 일체를 강요하고 사회복지 정책이나 법제에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가 각종 약탈의 만행을 잔인하게 저질렀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이 1945년도였으니까요. 1944년 1년 전에 조선구호령을 이제 집행을 했죠. 그러다가 뭐 집행을 하다가 이제 45년도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대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생활보호법의 기초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생활보호법의 기초가 되고 일본 구호법 1929년도에 원용이 됐던 법이 조선구호령이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1944년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조선구호령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65세 이상의 노약자, 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등의 노동 능력이 없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부조를 도와준 그런 제도가 조선구호령이에요. 급여 내용은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극히 제한적이었죠. 65세 이상의 노약자,
그리고 13세 이하의 그런 유아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급여의 원칙은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공공부조의 형격이고요. 공공부조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을 공공부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 읍, 면, 상호 분담을 한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시행됐던 게 조선 구호령입니다. 구호는 거택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거택이라는 건 뭐냐면 집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면 재가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을 제자 집가자, 재가 복지. 이 당시에는 거택 보호다라고 이제 용어를 썼는데, 오늘날에서는 이제 뭐 시설 복지는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시설 복지. 또 재가 복지는 집에 있으면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 복지. 이렇게 시설 복지와 재가 복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당시에는 거택 복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택 보호를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예외적으로 구호시설 수용을 하거나 위탁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산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강복 후에는 미 군정기를 거쳐서 1961년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형식적인 기초가 되었던 것이 조선구호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죠. 1961년도에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효시가 된 생활보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1944년도에 조선구호령, 그리고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 이 1961년도의 생활보호법은 1944년도에 조선구호령을 도입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생활보호법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쭉 가다가요, 1997년도에 우리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죠.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까지 이 생활보호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이 그때까지 가다가 2000년 9월 7일 날 우리나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이 생활보호법은 폐지가 돼버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공공부조 제도로서 빈민구제를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944년도에 조선구호령이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으로 전환이 됐고, 1961년도 생활보호법이 19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결국은 2000년도에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9월 7일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해서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날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1945년도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하기까지 약 3년간을 우리가 미군정기라고 하는데요. 1945년서부터 48년도를 미군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는 특별하게 우리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법이 제정된 것은 없고요. 미군정, 미군 군정이 와서 우리나라를 신탁통치를 하게 된 거죠. 북한은 소련이 내려왔고요. 우리 남한은 미군정 군인들이 와서 신탁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요 당시에 특별한 법은 없지만 1946년도에 후생국법 3호 시향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조선국어령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미군정기 사회복지법제의 특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빈곤정책은 임시적인 구호사업 중심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호적이고 응급적인 대책의 성격을 취했고요. 구호사업은 주로 식량, 의료, 주택 공급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구호준칙 후생국보 3호 시향에는 노동할 수 없는 빈민, 이재민, 피난민, 빈곤자, 고아 등에 관한 응급처치와 임시구호를 규정을 하는 그런 규정법이었고요. 구호 내용은 식량, 주택, 연료, 의료, 매장, 차표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류 등의 이런 사업들을 할 정도의 극히 미흡한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공화국, 이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출범한 것을 제1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를 1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1공화국과 한국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이, 자, 우리 48년도에 건국이 됐죠. 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된 국가는 재헌헌법을 1948년 7월 15일에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놓고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사회복지법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문법. 그 성문법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날이 재헌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생존권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사회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원조기관들이,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제공하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때 뭐 특별한 법은 없었고요. 1953년도 5월 1일 날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제도의 기초가 되었고, 매년 5월 1일 날을 근로자의 날로 지키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사회복지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53년 5월 1일 날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공화국과 한국 전쟁기에 만들어진 법을 보면, 사회복지법의 입법을 보면 재헌헌법의 생존권 규정을 했다라는 거, 군사원어법이 1950년도에 제정이 됐다는 거, 후생시설 운영 요령 1952년도에 제정이 됐고, 근로기준법 1953년도에 제정이 돼서 매년 5월 1일 날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공화국에서 이제 제4공화국 이렇게 해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은 제3공화국, 그러니까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 제2공화국은 윤보선 대통령으로 중심으로 하는 장면 내각, 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 국가였어요. 그리고 3공화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수립된 공화국. 그래서 3공화국, 4공화국까지를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다고 보고요. 자, 5공화국은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공화국이 제5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시대적 배경은 제3공화국은 사회복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기고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실시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3공화국 헌법에 사회복지의 의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졌다. 생존권적 기본권을 갖는다라는 그 헌법 조항을 신설한 것 외에는 특별한 그 사회복지 입법에 크게 뭐 기여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70년대 제3공화국 유신헌법이라고 그러는데, 유신헌법은
성장 속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3공화국, 4공화국에서는 사회복지의 어떤 혜택을 주기보다는 너무나 뭐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 3공화국, 4공화국의 주 메인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성장 주도적으로 성장,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고요. 6.25 전쟁 그 1948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호로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 경제 규모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았었어요. 48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3공화국, 4공화국 때는 빨리 이 전체 국가적으로 빈곤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발전에 막 힘쓰던 그런 시기가 요 3공화국, 4공화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도의 경제 성장,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임금 저가의 곡물 정책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의 발생,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요. 소득 분배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아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발생되고 커지는 그런 시기가 요 3공화국, 4공화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은요. 사회복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고요. 사회복지 입법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내용이 보잘것없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한국 현대 사회복지 입법 과정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언적 내용과 임의의 규정은 법의 내용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임의 규정과 강제 규정이 있는데 강제 규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스트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게 강제 규정이고 임의 규정은 뭐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의 조항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서면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뭐 해도 안 해도 뭐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입법을 보면 사회복지법을 보면 대부분 이런 임의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3공화국, 4공화국 때는 이런 임의 규정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입법 과정은 점진적 변화이긴 하지만 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61년도에 법 제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도 정도는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공화국 헌법에 1962년 12월 26일 날 5차 개정을 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를 했고요. 공무원연금법을 1959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행은 196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효시가 된 것이 공무원연금법이다. 요거 특히 중요하니까요. 공무원연금법 요거 2번 정도는 연도를 잘 외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생활보호법이에요. 196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오늘날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전신이 된 것이 생활보호법이고요. 이 생활보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4년도에 조선고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 생활보호법이다. 제정 연도는 1961년도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8번 아동복리법이에요. 아동복리법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 아동복리법은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의 전신이 돼요. 그래서 아동복리법과 아동복지법은 뭐가 다르냐? 아동복리법은 요보호 대상 아동에 국한되는 거예요. 아동복지법은 전체 보편적인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동복지법이다. 그러니까 범위 면에서 아동복리법은 요보호 아동,
복지법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보호법 1961년도죠. 아동복지법 1961년도예요. 예, 꼭 요거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연도하고 요 법 명칭을 꼭 외워두시고요. 자, 군인연금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12번 같은 거 이거 꼭 중요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6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5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보면요. 사회보험 있잖아요. 우리가 5대 사회보험 보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법률을 제정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대 사회보험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년도에 제정된 거 이거 12번 항목을 꼭 체크해 두시고요. 꼭 외워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의료보험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됐다. 이것들은 임의가입이에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임의가입이죠. 강제성이 없었던 법이죠. 자, 1970년도에 여러분들 제정된 법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요 1번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요 1970년 1월 1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개별법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건데요. 이거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 사회복지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거나 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언제 제정이 됐냐? 1970년 1월 1일 날 제정이 됐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1973년도에 제정이 됐고 국민복지연금법 이게 197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으로 바뀌어서 시행은 1988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복지연금법은 73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하다가 1986년도에 다시 연금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5대 사회보험 처음에 국민연금법이잖아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의료보호법이 197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의료보호법은 오늘날의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어요. 의료급여법. 이 의료급여법도 나중에 공공부조의 법인데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참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80년대에 이제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이제 현재를 이루는데요. 1980년대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제5공화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공화국 때는 사회복지법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헌법에는 헌법을 1980년 제8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두환 대통령 군사정권이잖아요. 군사정권을 들어서면서 이 사람이 캐치프레이즈로 국가 지표로 삼은 게 뭐냐면 복지국가 건설, 정의로운 사회 구현 뭐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이 복지와 관련된 입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될 거 꼭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2번 아동복지법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1981년도에 제정된 법이 중요한 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아동복지법 198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거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을 대체한 법이 아동복지법이에요. 그러니까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요. 20년 만에 이제 이 선별적 복지에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아동, 보편적 복지로 변화되는 그런 복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아동복지법은 다음에 개별복지법을 얘기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에요.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이 돼요. 19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1981년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심신, 마음신, 몸신.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와 신체 장애에 국한된 5가지 범주의 장애인 복지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89년도에 가서 10가지의 범주로, 장애 범주로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어떻든 간에 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인복지법이에요. 이것도 198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를 할 때 우리 사회복지의 아주 가장 취약계층 뭐라 그랬죠? 아동, 노인,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1981년도예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신신장애자 복지법, 나중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법. 이거 81년도에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법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노인복지법은 1981년도에 만들어졌다. 이거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이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날 제정이 됐다고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연금법 아까 말씀을 드렸죠. 1986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게 국민복지연금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 국민연금법이 8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2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법이 시행이 됐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198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모자복지법이 1989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 모자복지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혼, 사별, 경제적인 위기를 갖춘 이혼 가족 중에서 모자, 그러니까 어미 모자, 아들 자자. 이게 엄마와 여성과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한부모 가족들. 이걸 이제 나중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지만 이 엄마와 자녀가 생활고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그 노인 모자 가정을 돕기 위한 복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자복지법이 198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장애인복지법 12번 1989년도에 제정이 돼서 심신장애자 복지법 전면 개정을 해서 법명이 변경이 되었죠. 자,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 현재 1990년도에는 사회복지의 침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법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때 이제 만들어진 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유아 보육법 꼭 기억을 해두세요. 1991년도에 제정이 돼서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전교육을 제공을 했다. 청소년 기본법 199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1993년도에 제정이 돼서 1995년도에 시행이 됐다. 요거 6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대 사회보험의 제정 연도 순으로 한다 그러면 요게 95년도에 시행이 됐고 93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이 중요해요.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도에 제정이 돼서 개별 사회복지 법률의 일반법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 9번, 요거 사회보장기본법은 매우 중요해요.
199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나중에 요거 사회보장기본법만 가지고 한번 1시간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요거 중요한 법이니까 9번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정신보건법, 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요거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 16번도 중요하죠. 개정 국민연금법 98년도에 개정이 돼서 모든 국민의 연금을 실시를 했고요. 17번, 18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이게 5대 사회보험이죠. 1995년도에, 99년도에 제정이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99년도에 제정된 아주 중요한 법 두 가지인데 17번하고 18번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99년도, 기초생활보장법 99년도 9월 7일 날 제정이 됐어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은 생활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서 매년 9월 7일 날은 사회복지날로 제정을 해서 기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나중에 1시간 분량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97년도 외환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입법이 된 몇 가지 법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 의료급여법 2001년도에 제정이 돼서 의료보호법의 법명이 변경된 것이 의료급여법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공공부조법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할 텐데요. 의료급여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5번 모부자복지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래서 아까 모자복지법 얘기를 했죠. 모자복지법에다가 부자복지법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도와준 법, 모부자복지법이다. 나중에 이게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 긴급복지지원법, 이거 13번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 17번 한부모가족지원법, 이거 200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요게 아까 모부자복지법을 더 확대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18번 같은 경우 기초노령연금법, 요즘은 이제 기초연금법으로 법명이 바뀌어졌죠. 근데 요게 2008년 1월 1일 날 이제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8년 1월 1일서부터 집행이 된 진행이 된 법이고요. 공공부조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19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2008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제정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그래서 5대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법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20번 다문화가족 지원법 200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또 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21번 건강검진 기본법,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중상층 붕괴에 따른 양극화가,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진 때에 그런 입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우리 사회복지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장애인연금법이 있어요.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여러 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입양특례법, 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필요한 거고요. 12번의 아이돌봄 지원법,
그리고 기초연금법을 2014년도에 제정을 해서요. 기초노령연금법의 대체 입법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뭐 정신건강복지법, 뭐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법이 이렇게 쭉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 과정의 특징, 그래서 사회복지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 이런데요.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약한 사회복지 입법이 지속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강복 이후에는 미국의 학문적 이론에 한국에 유입이 됐다. 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계층부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가는 양상을 띄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회복지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 이렇게 보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개입이 된 경우가 많고요. 개별법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입법되고 산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임의 규정이 많아서 법적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적용 범위에 있어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사회 통제적 면에서 사회 통합적인 면에서 변화되고 있다. 그 사회보험의 실시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순으로 제정이 되었다. 요거 아까 연도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사회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연도를 외워야 되고 그 법의 내용을 읽어야 되고 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한국의 그 몇십 년 되는 복지법을 다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잘 참고를 하시고 또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드린 PPT 자료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딱 짚어드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하시고 또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